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피터팬 주다팬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공모주 대여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카카오뱅크보다 높은 공모가를 제시한 카카오페이의 자신감, 그 근거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로는 프롤로그부터 공모가 산정 지표는 무엇인지 나머지 리스트를 훑어보고 마지막으로는 투자자분들이 알아야 할 일정과 내용을 살펴보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카오의 자회사들이 연이어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지난 28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카카오뱅크에 이어 지난 2일 계열사 카카오페이도 상장 대열에 합류한 겁니다. 카카오페이는 한 주당 희망 공모 가격을 63,000원부터 96,000원으로 정했는데요. 눈여겨볼 점은 계열사이자 은행업을 하는 카카오뱅크보다 희망 공모 가격이 무려 2배에서 3배나 높다는 점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어떤 근거로 희망 공모 가격을 산출한 걸까요? 카카오페이에 투자하실 예정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 증권신고서 분석을 통해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역시 유사업종인 기업을 선정해 상대가치 평가법에 따라 주식가치를 결정했는데요. 평가지표로 활용한 건 성장률 조정, 즉 EV-Sales입니다. 이 EV-Sales는 기업 가치가 매출액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여기에 기업의 성장률을 반영해 계산한 것이 성장률 조정 EV-Sales입니다. 아직 이익을 많이 내지는 못하지만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이 지표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이와 비슷한 지표로는 PSR, 주가 매출액 비율도 있는데요. 현재 주가가 매출액에 비해 고평가됐는지 저평가됐는지를 판단하는 지표이고 역시 성장성의 무게를 둔 기업에 적용할 수 있겠죠. 다만 PSR과 EV-Sales 방식의 차이점은 PSR 같은 경우는 부채를 고려하지 않지만 EV-Sales는 부채를 고려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모가 산정 지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떤 회사들을 비교했냐는 점이죠. 카카오페이는 카카오뱅크랑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을 모두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비교 대상 회사를 선정하기 위해 카카오페이의 사업 영역을 간편 결제 서비스를 넘어선 전반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으로 확대했고 이를 기준으로 총 151개 해외 기업 중에 최종적으로 3개 회사를 선정했거든요. 바로 페이퍼홀딩스, 스퀘어, 파그스태그로 디지털입니다. 왜 국내 회사랑 비교를 안 했냐? 증권신고서를 보시면요. 국내 비슷한 업종의 회사들은 카카오페이와 사업 모델, 사업 지표, 시장 내 지위 차위로 제외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많은 간편 결제 서비스가 있죠.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토스페이, 쓱페이, 엘페이 등 전자금융유통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페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간편결제 시장 상위권에 있는 곳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죠. 이들 업체하고 비교할 수도 있지만 카카오페이와 직접적 비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삼성전자랑 네이버는 상장사이지만 이들의 실제 주력 사업을 생각하면 간편결제 서비스가 주력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카카오페이랑은 단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죠. 또 페이코를 운영하는 NHN페이코는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비교가 어렵습니다. 카카오페이가 비교 대상으로 삼은 미국 페이팔홀딩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결제 서비스 업체죠. 매출에서 결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92.8%나 되고 한국에서도 2015년부터 페이팔 코리아를 설립해 운영 중입니다. 결제 수단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카카오페이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다만 페이팔홀딩스는 한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은 무려 약 385조 원이고 매출액은 무려 24조 2,600억 원이나 되는 공룡회사입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484조 원 정도 되는 거를 생각해보면 페이팔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죠? 반면 카카오페이는 내수 위주의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카카오페이의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2,844억 원이고 카카오페이의 올해 5월 기준 가입자 수는 3,600만 명으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가입자 수나 성장 속도는 확실히 빠른 것이 팩트이긴 하지만 시장 규모 자체가 다른 페이팔과의 다순 비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죠. 두 번째 비교 대상 기업은 미국 스퀘어인데요. 트위터의 공동 창업자 잭 도시가 2009년 창업한 온라인 결제 서비스 업체입니다.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 개인이 소지한 스마트폰에 잭을 꽂아 카드를 긁을 수 있는 포스 시스템을 만들어 결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매출 구조는 결제를 통한 거래 수수료가 34.7%, 개인 간 송금 서비스가 6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암호화폐 거래 선불 충전 체크카드 기능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스마트폰에 잭을 꽂아서 긁을 수 있는 포스 시스템,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브라질의 파그세그로 디지털이라는 회사이고,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와 핀테크 업체인 카카오페이가 이 동일한 회사를 공모 가격 산정 비교 대상에 활용한 것은 눈여겨볼 만하죠. 파그세그로 디지털은 브라질 최대 인터넷 포털 UQL의 자회사이고 핀테크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결제 시스템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모바일 포스 시스템을 제공하고 디지털 뱅킹 서비스를 판매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매출 구조는 결제 서비스, 금융소득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매출 구조만 놓고 보면 사실 카카오페이랑 거의 비슷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 기업의 성장률 조정 EV 세일스 수치를 산출한 결과 평균 44.7배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성장률과 매출액을 종합한 결과 44.7배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44.7배 카카오페이의 매출액, 기업 가치, 순차입금 등을 종합한 결과 카카오페이의 적정 시가총액은 16조 6,192억 원이 나왔습니다. 카카오페이의 시가총액을 상장 후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12만 2,307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인심 쓴다, 좀 싸게 팔겠다는 서비스 개념인 할인율을 더하면 희망 공모 가격은 6만 3천에서 9만 6천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만 이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비교 대상 기업들의 성장률 조정 EV 세일스 수치입니다. 페이팔의 수치는 무려 81.6배로 정말 압도적인 수치가 나왔고, 스퀘어는 6.1배, 한국보다 내수 시장이 큰 브라질에서 영업하는 파그세그로 디지털의 수치도 46.5배로 상당히 높죠. 결제 서비스 사업에 초점을 맞춰 비교 대상 기업을 선정한 건 인정하지만 시장 규모 자체가 다른 기업들을 비교하다 보니 카카오뱅크의 희망 공모 가격이 높아진 점도 사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카카오페이의 지난해 국내 결제 서비스 시장 점유율은 16.6%거든요. 이 수치도 19년에 비해 불과 0.5포인트 올라간 수치입니다. 국내 시장조차도 삼성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이런 경쟁 세력이 상당수인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인 페이팔홀딩스를 비교 대상으로 삼은 건 수박과 참외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한 격이죠. 자, 그럼 수치가 유독 높게 나온 페이팔을 제외한다면 이 스퀘어랑 파그세그로 디지털의 두 기업의 성장률 조정 EV 세일스 배수는 26.3배로 기존 44.7배보다 약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해서 희망 공모 가격을 다시 계산하게 되면 주당 33,082원, 55,562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카카오페이는 이번 상장 공모로 최소 1조 610억 원의 현금을 손에 줄 예정인데요. 이 중 3,110억 원은 운영자금, 6,800억은 타 법인 증권 취득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타 법인 증권 취득 상세 내용을 보면 이커머스 파트너십 구축, 카카오페이가 서비스 중인 카카오페이 증권의 리테일 사업 확장,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 손해보험사 자본 확충에 쓸 예정이라고 하네요. 기존 결제 서비스가 아닌 다른 서비스 확대에 공모자금의 상당 부분을 사용한다 라는 건데요. 결제 서비스의 의존도를 벗어나 카카오페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시장 다변화를 노리겠다라는 거죠. 이는 카카오페이가 내건 승부수라고 봐야 되는데요. 즉 사업 다변화를 추진해 성장할 테니 미래 가치를 페이팔 파그세그로 디지털과 비슷하게 봐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운영자금은 오프라인 결제 인프라 확충, 소액 여신 서비스 런칭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일정과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카카오페이는 이번 상장으로 1,700만 주, 신주 100%를 팔 예정이고 이 중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은 425만 주라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100% 균등 방식으로 배정한다라는 건데요. 올해 초 균등 방식이 도입되고 난 다음에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을 100% 균등 방식으로 하는 기업은 처음입니다. 100% 균등이지만 청약자분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1인당 배정 주식수는 청약한 수량보다 적을 수 있겠죠. 일반 청약자분들은 삼성증권과 대신증권에서만 청약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 골드만삭스 서울지점, JP모간 서울지점도 카카오페이 공모주를 주관하긴 하지만 우리 사주조업과 기관 투자자 청약만 취급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참고로 카카오페이는 카카오뱅크처럼 중복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증권, 대신증권 중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청약을 할 수 있고
두 곳 모두 청약 수수료 2,000원을 받습니다. 최종 공모 가격은 오는 29일에서 30일에 진행하는 기간 투자자 수 예측을 거쳐 8월 2일날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일반 청약자 배정일은 8월 4일부터 5일, 다만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려면 카카오페이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데요. 이번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일은 24일인데 만약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에 정정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정 요구를 받으면 청약 상장이 모두 뒤로 밀리니까 참고하시고요. 공교롭게도 증권신고서 정정으로 청약 일정이 뒤로 밀린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청약일이 겹치죠. 그러니까 크래프톤 청약하고 돌려받은 증거금으로 카카오페이 청약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증거금 환불일은 8월 9일이고 상장 예정일은 8월 12일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린 카카오페이 공모주 청약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